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송순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5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요, 퍼스널 브랜딩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난 4강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자아 이미지를 한번 살펴본 이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내용 부분들을 조금 다루면서 이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까지도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해 낼 예정인데요. 우리가 퍼스널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바로 아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퍼스널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또 외적인 이미지 지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다음 장부터 체크하는 항목을 제가 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이미지 지수는 퍼스널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개인의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지수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먼저 객관화시켜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혹은 이 부분이 많이 특화되어 있구나 등등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문화가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필요한지 알게 해주죠.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의 대답을 하나, 두 개씩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는 그러면 왜 필요한지 등등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요, 자신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이미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내적, 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호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의 역할과 이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호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매 학습 시간마다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릴 겁니다. 우리 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가장 중요하게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워주시는 것까지 통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할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 이미지 지수 체크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해당되는 항목의 체크를 먼저 하게 될 텐데요. 항목은 총 이제 문항은 25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이미지 25개, 그리고 외적 이미지 25개 해서 총 50문항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방법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은 이제 순번이 이제 정해져 있고, 내용상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만약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생각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수강하시면서 지금부터 뭔가 종이가 있으시다면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개수를 세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근데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난 때로는 적극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소극적이기도 해요. 물론 다양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아 이미지도 굉장히 많고, 그 내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서는 스스로 그냥 자아 이미지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서 어떤 유동적인 상황에 따른 나의 자아 이미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렇더라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인생에 뚜렷한 이제 희망과 목표가 있다. 라고 이제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혹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의식하는 편이다. 주로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조금 이 5번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겠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내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표출되고 있을까? 많이 의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감정적이보다 이성적이다. 뭐 때로는 이제 감정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나는 이성적인 편이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7번.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힌다. 이제 화가 났을 때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번. 자기 개발을 다루는 서적을 즐겨 읽는다. 물론 서적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소설 장르도 있고 시도 있기도 하고 혹은 자기 개발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위에 해당되는 자기 개발서 서적을 즐겨 읽는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다양한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뭔가 다양한 지역 행사라던가 혹은 이제 그룹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던가 동호회라던가 그런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문화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참가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제 부스를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등등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행사가 있다면 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항에서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빠른 편이다 라고 해당되시면 체크를 해주시고, 11번에서는 무력감과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내 삶의 그 주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서 요즘 나의 상태에서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12번은요. 미래의 성공 이미지를 자주 그린다. 성공 이미지란 것은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혹은 자격증을 뭔가 성취를 했다던가 혹은 내가 어떤 이제 직업적인 성과를 이뤄서 어떤 이제 승진을 이뤄냈다던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상황의 성공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반드시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계속 추구되는 긍정적인 습관을 구축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생각할 때 이제 미래의 성공 이미지를 자주 그린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서는 매일 짧게라도 기도나 명상을 한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14번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네요. 여기에서 나가 빠졌네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네, 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16번에서는 남에게 말한 약속은 이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체크를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해당 안 되는 질문 답변이 아니고요. 그냥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강사님은 왜 체크를 안 하지? 해당이 안 되나?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17번에서는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옮긴다. 행동파라고 볼 수도 있겠죠. 행동파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18번에서 인사성이 좋고 친절하다. 네. 그리고 체크를 해주시고, 19번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생활로 해소시킨다. 취미생활은 각자 개인만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요즘 그 취미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조금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그리고 21번에서는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면 시간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본인만의 휴식이 필요한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날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에서는 하루의 수면 시간은 5시간 내외다. 굉장히 수면 시간이 짧은 편에 속하기는 하죠.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을 추구를 해야 되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5시간 내외다라고 하면 좀 짧은 편인데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다. 뭐 이제 새벽형 인간도 있고 이제 저녁형 혹은 낮 생활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좀 에너지가 더 활기차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에서는 무료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꼭 반드시 어떠한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이제 뭔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늘 이제 무료한 시간이 이제 있을 수 없다, 이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좀 자기 개발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고 이런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닮고 싶은 이미지 모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인물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과 닮고 싶고 혹은 저 사람의 존경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친한 뭐 언니나 오빠나 혹은 형, 누나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오히려 아랫사람한테서 더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 모델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총 25문항에서 체크를 하신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14개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제 숫자로 먼저 합계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적 이미지입니다. 외적 이미지도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번, 대체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 대체로이기 때문에 만족 안 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 외모는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웃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내 모습이 담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변할 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바뀐 것도 있긴 합니다. 혹은 반대로 찍는 것을 안 좋아했던 분들도 지금에 와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바로 이제 적대 관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단 웃으면서 내가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거울 보기를 좋아한다.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째, 자기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적 이미지를 관찰한다. 자기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게 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외적 이미지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이미지를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것까지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 상사나 혹은 어른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8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두려운 편이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화장, 면도, 혹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화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면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이나 면도를 자연스럽게 잘 하는 편이다. 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항목은 머리 염색은 튀는 컬러보다는 자연스러운 갈색 머리를 선호한다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고 혹은 이제 머리 염색을 하긴 하는데 이제 튀는 컬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짙은 색으로 만약에 이제 염색을 하신다 라고 해도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꼭 머리 염색을 했다 안 했다 이걸로 기준 보기보다는요. 튀는 컬러로 하셨는지 혹은 자연스러운 컬러를 이제 선호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자, 트러블이 생기면은 방치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연고를 바른다던가, 혹은 바로 피부과 가서 치료를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에서는 체중이 불어나면 즉시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체중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13번에서는 자신의 피부색에 어울리는 컬러를 알고 있다. 이거는 바로 퍼스널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퍼스널 컬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 이제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만약에 내 퍼스널 컬러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항목에서는 자기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어깨가 너무 좁다라고 했을 때 어깨가 너무 좁은 게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혹은 두께감이 있는 재질을 입어서 그것을 좀 커버해 준다던가 이러한 방법을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번 튀는 패션 컬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주로 무채색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6번 깔끔하고 단정한 패션 스타일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 해당되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7번이죠. 상황에 맞게 TPO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PO에 맞게 옷을 입을 줄 안다. 어떤 행사에 어떠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행사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 내가 용모 단장을 제대로 하고 복장을 갖춰 입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여러 종류의 스카프 혹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연출을 한다던가 패션 감각을 돋보일 수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향수를 뿌린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겨울보다는 노출할 수 있는 여름이 더 좋다. 이제 겨울은 아무래도 옷을 이제 겹겹이 껴입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여름에 좀 노출하는 자신감 있는 패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21번에서는 정중한 인사를 할 수 있다. 뭐 반드시 배꼽 인사는 아니지만 그 격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수를 세련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악수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서양의 인사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굽고 악수를 하는 것은 한국식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너와 에티켓 강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사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양식 악수에서는 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제 악수를 할 때 너무 이제 양손을 받쳐서 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윗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예의를 차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악수를 할 때 손을 밑에 받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인사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다른 내용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가 반듯하다. 허리가 꼿꼿하게 짝다리 짚다던가 혹은 다리를 꼬아서 자세가 틀어졌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당당하다.
네, 너무 이제 주눅 들어서 이렇게 이제 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걸은 거리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는 몸짓과 제스처가 우아하고 품격이 흐른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서 네, 몸짓이 조금 우아하고 나는 너무 품행이 막 어지럽지 않고 좀 단정한 것 같다. 이제 좀 그래도 품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항목이 25개 다 해당이 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숫자를 써주셔도 되고 각자 개수를 이제 합산해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토대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평가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본인이 체크한 내적 이미지 A에서의 개수와 그리고 외적 이미지 B 항목인 개수를 이제 합산을 하셨죠. 그래서 몇 개인지 세어보고 좌표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따라서 선을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그려서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0에서 25개 항목 중에 내가 14개, 15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내적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14개, 15개 지점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점을 찍어 두시고 그리고 외적 이미지 B 항목에서 내가 체크했던 항목이 개수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서 점을 찍어 주시는데 이 지점에 해당되는 이 이제 부분이 나의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항목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4번 다양하게 분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 이미지를 진단을 하신 다음에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결과 산출하셨죠? 그래서 같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1번 항목에 해당됐던 분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 노란색 박스 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은 자신의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타입으로 삶에 대한 의욕도 대단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이미지의 강점으로 나타내는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무리 없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좀 고루고루 잘 갖추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좀 노력을 해줘야겠구나라고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을 보면요. 두 번째는 이 바로 아랫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내적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반면 외적 이미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수상.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신의 외모보다 내적 이미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외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외모지상주의의 현대 문화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외적 이미지를 인식하고 변화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감각적인 외적 이미지가 추구된다면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내적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강화돼 있고 외적 이미지의 개수가 이제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신 건데 이분들은 내적 이미지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이제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이렇게 외모라고 하기보다는 매력지상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모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에서 외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이 이제 100%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용상으로 이제 그냥 참고 용도로 이제 쓰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내적 이미지의 개수는 적은 편이고 외적 이미지는 이제 개수도 비슷하게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출된 결과값이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에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신감 부족하고 또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적 이미지를 구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대요. 외적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가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내적과 외적 모두 다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부분부터 컨설팅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은 내적 이미지가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컨설팅이 들어가면서 변화를 이뤄지게 되면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은 점이 계속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이미지 먼저 구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영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적 이미지의 지수는 낮고 외적 이미지의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시면요. 자신의 외적 이미지에 치중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량을 늘리고 또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외적 이미지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외적 이미지 연출은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내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에 본인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진단을 해주신 다음에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구나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을 이제 함으로써 강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여유로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이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브랜드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화 한다는 거는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먼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관성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가 쭉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개인의 브랜딩이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혹은 브랜드로 구축이 되려면요.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지속한 이제 결과값이 그 사람의 브랜드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특정 분야에 대해서
딱 먼저 나타낼 수 있다면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그 이미지로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컬러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연상될 때는 이제 블루 컬러를 이제 상징을 이제 먼저 떠오른다던가, 혹은 LG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이제 CI 로고에서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한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딱 이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상대방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인물을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 구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전략으로 패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사의 이제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이제 패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검정색의 목티를 연상하거나 혹은 청바지 혹은 이제 운동화를 보게 되면은 그 인물을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화 됐다라고 이제 사례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춘 옷차림을 스스로를 존중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나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전문화, 개발화, 개성화, 차별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문적, 지적 측면에서 나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혹은 이제 공동체 사회 봉사에서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물인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으로서 쓸 수도 있게 하겠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전문화시키고 개발화시키고 개성화하고 또 차별화하는 전략으로서 다가가면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이 모든 부분이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요소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개발한 내용들을 토대로 나라는 사람을 이제 브랜드로 구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떻게 자아 이미지를 개발을 하느냐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선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바로 무드보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시를 든 첫 번째처럼 나라는 인물을 나타내고 싶은 그 연상되는 이미지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쭉 적어둡니다. 그리고 벽에 부착해서 내가 조금 일관성 있고 이제 지속성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미지, 구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가 계속 부착된 걸 보면서 각인시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할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이제 뺄 부분은 이제 떼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패션 부분도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어플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모바일 어플 핀터레스트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안에서 많은 패션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요. 내가 이제 추구하는 패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 폴더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러한 이미지를 조금 구축하기 위해 이런 패션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션 모음집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 마지막으로 패션 잡지를 활용해서 이 잡지의 이 그림들을 오려내서 나만의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부착을 해본 건데요. 패션 잡지에 이제 제가 좀 희망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제가 착용을 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링들의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한 군데 이제 붙여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뽑아둔 거죠. 혹은 반대로 키워드 모터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이제 부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설정한 거는 지적인,
세련된 그리고 커리어 우먼, 도시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패션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아 이미지의 브랜드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는 자아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퍼스널 이미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25문항씩 이제 진단을 해서 결과값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화 시켜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를 경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적용이 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른 분들께도 이미지 메이킹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